안녕하세요,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필을 받았습니다. 필. 네. 그래서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빌라 두 번째 방송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0번째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방송은 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현지 계량 방식으로 했던 빌라를 절대 투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는 또 선답이 나와 있겠죠. 네, 선답은 바로 대지 지분이 많은 빌라를 투자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대지 지분이 많은 거 뭐가 있을까요? 대지 지분이라는 건 뭘까요? 우선은 우리가 한 빌라를 만들려면은 40평에서 70평 정도 하나 정도 올리려고 했을 때 필요하거든요. 향에 따라서 깎이는 면이나 아니면 사선 제한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선 이게 빌라를 만들었다. 40평의 그 빌라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6세대다라고 하면은 그 면적별로 전용 면적별로 그 40평을 나눠 갖는 겁니다. n분의 1 하는 거죠.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지분입니다. 네, 지분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분은 상업지역에 있는 빌라들이 지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자체에 빌라가 있다라는 거는 거기가 상가시설로 이미 상권이 없다는 거랑 진배 없어요. 그 구도심이 상당히 많겠죠. 이거는 논해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상업지역이 많은 곳이 인천입니다. 네, 인천이 상업지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도시계획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반 그 주거지역 같은 것들을 가운데 처박혀 만들어 놓고 우리 피자 클러스터처럼 그 가생이를 그 상업지역으로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이 컸어요. 인천시는. 네. 그 역세권 웬만한 지역은 웬만큼 다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상권이 없는 상업지역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만 얘기했죠. 네, 저만 얘기했습니다. 어느 방송에 글로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지역에 몇 년 후까지 제 2012년도인가요? 나홀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웬걸. 근데 지금 주요 지역 살펴보십시오. 네, 나홀로 아파트 세고 쌌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러기 보면. 예전에 제가 이거는 또 삼천포입니다. 삼천포인데 제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자. 즉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자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방송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투자자분께서 저희 투자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재개발을 했을 때 근데 그 진입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저희가 상관없이 가격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가격이 올랐었죠. 그리고 저희 투자자분도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글을 썼죠. 이거는 이 지역은 괜찮을 것 같다. 상승세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도 그 뭐 투자자 풀이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됐었어요. 한 6명 정도였는데 그거 갖다가 한 4만 평의 재개발 지역을 올릴 수는 없겠죠. 그때는 5만 평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여기는 괜찮다라고 해서 올리고 저희는 빠졌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못 믿겠지만 2000년도, 2006년도, 7년도 네, 그때는 저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이 전문 집단 무슨 영화가 같아요. 영화 스토리 같은데 전문 집단 제가 무슨 이렇게 우리 숫자를 다루는 전문 집단 70명 정도가 이미 거기에 투입이 돼서 가격을 올려놨더라고요. 70명 정도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이후로는 절대 그 사실 알 때는 어느 지역이 좋다, 뭐가 좋다 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방송에 어느 지역이 좋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으니까 지금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한 적 있습니까? 없죠. 네, 뭐 물론 부동산 엑스파일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만요. 자, 3,000분 여기까지 끝. 네, 제가 대지 지분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대지 지분이 적죠. 왜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요. 같은 세대를 만들 때 거기 작은 땅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n분의 1 하는 대지 지분이 적은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 2006년도에 그 뉴타운 지역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는 대지 지분 6평만 넘어도 토지거래 허가를 맡았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상업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6평 미만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부르는 게 갑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르는 게 갑이었는데 다 망했죠. 네, 망했죠. 여러분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뭐 대지 지분 얼마 미만이다라고 하면 처리된다. 그러니까 내쫓긴다. 우리가 특별 분양 자격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은 이것도 3,000폰대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대지 지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주택이 있으면 주어집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면적에 따라요. 몇 제곱미터. 그리고 도로는 특히 더 강화된 기준으로 따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이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인데 내 집을 내쫓기고도 배정을 받는 입주권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못 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금호 옥수처럼 예전에 일반 지분 쪼개기가 너무 극성을 부려가지고 최종 조합 설립됐을 때 관리처분 인가까지 조합원이 2배가 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기존 세대수 대비해서 새로 지어질 세대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문제가 됐지만 대다수는 받아요. 네, 대다수는 받아요. 설사 조금 부족하더라도 받습니다. 네, 실무상 제가 실무를 할 때는 받긴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재개발로 갈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엄청나게 부르는 게 갑이었고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계피를 받죠. 종국엔 계피를 받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차치하고요. 제가 지금 방송 투자를 절대 피해야 될 빌라가 바로 저는 연립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대지 지분이 많은 빌라. 제가 대지 지분 많은 빌라를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 방송에서 대지 지분 많은 빌라를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봤다는 사람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을 남겼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 대지 지분 있는 빌라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시장 경제를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지분이 많은 빌라는 연립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연립주택이든 다세대 빌라든 아파트, 이게 세 가지가, 이게 공동주택이거든요. 이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은 200평 이하에서 지어지는 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200평 초과되는 곳에서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면적 기준 200평 초과가 될 때가 연립주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아주 쉽게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쪽에 3,000포로 많이 빠져가지고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연립주택이. 왜요? 시장경제 논리입니다. 아니, 같은 땅에 다세대 빌라를 더 지을 수도 있고 더 분양을 시킬 수가 있는데 누가 연립주택을 짓겠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공급이 되는 연립주택은 진짜 타운하우스처럼, 발음이 안 되네요. 타운하우스처럼 진짜 고급 그 연립주택지, 이것들이 빌라라는 명칭을 쓰죠. 연립주택으로 아마 등기가 됐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연예인들이 사는 그런 곳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 그랑시아 같은 곳, 네, 그런 곳은 그 택지 내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에 연립주택을 짓거든요. 네, 좀 멋있게 짓습니다. 네, 그래서 좀 편익성과 그리고 좀 주변 전원에 좀 맞는, 네, 그런 니즈를 타겟으로 하는 주택들. 근데 공급이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파트가 워낙 강한 그 캐시플로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구도심에 있는 빌라들은 연립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를 짓기 때문이죠. 네. 세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수 어떻게 3,000% 좀 한 번만 더 빠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항상 관하고 그 건축업자는 세대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싸웁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부분에서도 전혀 틀린 것들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건축심의에서는 이게 공동사무실, 화장실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는 그냥 호실이야. 일반 호실이야. 분양하고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예전에 그 건축업자와 그리고 정부의 싸움에서 주차장 면적을 높이면 강화를 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보면 2002년 이후에 건축법을 주차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필로티 구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층하고 1층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2분의 1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층에도 호실을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호실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 지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로티 안에 있기 때문에 햇살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차량이 그쪽이 되잖아요. 붕붕 하면서. 이건 무슨 반지하보다 더 편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정부의 나라님들, 그러니까 시장상을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로티 구조로 돼 있던 것들은 법률상으로는 1층을 일정 부분은 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절대 안 만들죠. 지금 같은 경우에선 특히요. 네. 우선은 3,000%는 여기서 빠졌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라를 짓기 때문에, 같은 땅에 빌라를 짓기 때문에 그 연립주택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공급이 완화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연립주택은 세대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무슨 우방연립, 대방연립처럼 연립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 분홍색이나 아니면 흰색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가로로 긴 저층 아파트처럼 보이는 그런 조그만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연립주택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은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임대차가 문제죠, 임대차가. 그쵸? 특히 70년대 만들어지는 것들은 도시가스 아닌 것도 상당히 많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름 보일러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해주죠. 요새 기름 보일러 돼 있는 거 누가 들어갑니까? 임대차로. 아무리 싸게 해도 힘들죠. 지금은 빌라로 해가지고 그 비슷한 가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연립주택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연립주택도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네, 절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리도 해줘야 되고 지칩니다. 사람 지칩니다. 자, 그럼 연립주택은 왜 인기가 많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2006년도 국계법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들 진행이 됐을 때 빌라의 대지 지분당 가격이 매겨졌다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적인 빌라를 주거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부터는 대지 지분당 가격을 매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편익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격이 똥값이었는데 지분당 가격을 냈다 보니 뭐 지분이 15평, 20평 되는 연립주택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좀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보다 감정평가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들 구입을 했었죠. 하지만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의 연립주택을 샀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융자를 뽑고 전세를든 임대를 집어넣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항상 고쳐줘야 되고 돈 나가야 되고 문제가 컸었거든요. 저는 제가 투자했던 빌라에 1,500만 원을 쓴 적도 있습니다. 하자로요. 네, 거기는 입주자, 원래는 공용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 돈을 걷어서 제가 해야 됐긴 했는데, 그때 누가 돈을 주냐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옥상방수까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좀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건 이익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래도 돈 나갈 때는 아깝죠. 항상 아깝습니다, 돈 나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고점일 때 구입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의 연립주택들, 예를 들면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연립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저는 절대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대지 지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조합업 자격만 되면 되죠. 뭐 감정평가 어차피 받아봤자 자기 자본 감정평가가 자기 산 돈에 크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인정을 받는 것도, 권리가액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또 뭐 48평형, 50평형 그 권리 기준 가액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줄을 서가지고 분양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25평, 33평형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 세대수보다 만들어지는 세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 재건축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빌라들을 사는지, 대지 지분 많은 빌라들을 투자용으로 오케이, 다른데 구도심은 절대 사지 말라고 했죠. 그거는 다 인정하셨다고 보고, 그런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서 지금 되는 지역들, 재개발의 강남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 왜 사는지는 전 이해를 안 갑니다. 그런 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개발의 본질을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빌라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동산 X8. 오늘은 투정방송. 이상하게 투정만 부리는 방송 같습니다. 네.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